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파인더스의 이재용 회계사님 모셔보고 오늘 쿠팡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쿠팡. 네. 특별히 이제 회계사님이 좋아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오기 전에 또 찾아봤죠. 2023년에 쿠팡 내가 했던 발언. 영수증을 끊어봤는데 네. 1,000만 원 썼더라고요. 우와. 네, 정말 맛있습니다. 쿠팡은. 아주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저도 뭐 네. 거의 쿠팡에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작년에 이제 쿠팡 얘기를 2번 했거든요. 네. 이제 처음에는 뭐 좀 어렵다. 이거 흑자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흑자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3분기 실적 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AS 방송을 좀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AS 방송 해드리면서 이제 흑자가 되긴 됐는데 그 다음에 성장률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존 봤을 때 이거는 쿠팡은 조금 이제 아마존만큼의 성장은 안 나오지 않을까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1년이 흘렀잖아요. 예. 1년 사이에 쿠팡의 어떤 위치나 어떤 이 존재감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좀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무조건 일단 쿠팡부터 봅니다. 네, 그렇죠. 소비자로서도 찾아봅니다. 느끼고 이제 약간 이 산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쿠팡을 이길 건 없는 것 같다. 이 쿠팡이 이미 이제 거의 뭐 최고 존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커머스 유통계에서는 이제 쿠팡을 이길 수 있는 플레이어는 하나도 안 남은 것 같다가 어떤 세간의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지났으니까 3분기 실적 가지고 실제로 그런가? 오늘 앞으로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파페치 인수했다. 인수도 나오고. 네. 글로벌 명품 넘버원 플랫폼을 인수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것까지 결합해가지고 좀 뭐 어떻게 될까? 쿠팡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않는가요? 낙관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비관적이지도 않은데, 물론 옛날보다 이 쿠팡의 위치는 뭔가 이렇게 티징을 해드리면 많이 단단해졌어요. 옛날에는 약간 불안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되게 견고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요즘은 쿠팡은 사실은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점유율도 커지고 진짜 단단해졌는데 네. 욕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졌어요. 맞아요. 적이 많아요. 적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 쿠팡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쵸.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놈들. 맞아요. 처음에는 뭐 쿠팡 초창기만 해도 뭐 수수료 10%다 15%다 이랬는데 저도 최근에 거기서 사업하는 이제 사장님을 한 번 봤는데 와 가져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광고비, 광고비도 많이 가져가고 수수료도 점점 올라가고 해가지고 여러 명목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 쿠팡이 진짜 지배력이 장난. 이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 팔 수밖에 없는 이 사장님들을 봤을 때 쿠팡의 지배력 진짜 장난 아니다. 프로 지배력, 언더스탠딩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욕 좀 먹어도 지배력이 있으면 좋겠다. 안 살 거야? 뭐 안 볼 거야? 약간 이래야 되는데. 지배력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쿠팡. 네. 그래서 오늘은 1년 전하고 뭐부터 최근 실적부터 봐야 될까요? 실적부터 보기 전에 이제 상장 기업이니까 예. 주가를 보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이제 환기가 될 것 같아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가를 보시죠. 네.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 21년 초에 상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일 꺾였을 때 요때 제가 방송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할 때 일단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올랐다. 이재용이 무슨 헛소리냐. 올라가지고 이제 제가 요걸 좀 먹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제 흑자 전환했을 때가 요맘때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엄청난 물결을 치면서 마치 이제 여기 있는 $20가 무슨 엄청난 벽인 것처럼 $20 넘어갈 것 같으면 내려가고 넘어갈 것 같으면 내려가고 이 무한반복을 1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니 쿠팡이 막 그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하고 실적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좋죠. 계속해서 좋은데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의아했어요. 그래서 물론 평소에 제가 주가를 안 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흑자 전환하면 한번 좀 $20 좀 넘을 법도 하지 않나? 근데 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왜 넘을락말락하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동기간에 참고로 S&P 500 지수가 거의 한 30% 올랐거든요. 뭐 나스닥은 거의 50% 올랐는데 왜 여기는 가만히 있냐 그래서 보통 종목 토론방 이런 데 가보면 주주들이 보통 화나 있어요. 야 다 가는데 왜 너는 안 가냐. 막 많이 화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진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그 공시된 자료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그림만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 피디님 요거 화면 포커스만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포커스만 좀 해주시고
일단 그림 4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최근 5개 분기 동안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2년 3분기에 대비해서 올해 3분기에는 21%가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달러로 표시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니까 네. 원화로 표시하면 18% 정도 늘었어요. 네. 괜찮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여기다 숫자 왜 안 써주는지 불편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그림만 봐도 1분기, 2분기, 3분기의 키가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물결치는 가장 핵심 이유예요. 더 덩치가 커지지 않고 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사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여기서 끝 아니냐. 요 세 개의 키를 통해서 이제 대략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22년 비해서 23년 많이 늘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키가 거시기 해가지고 안 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죠. 옆에 오른쪽으로 좀 당겨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액티브 유저, 액티브 고객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다 액티브 웬만하면 액티브 유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원래 한 1,800만 명이었는데 2천만 명 된 거예요. 야, 사실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2천만 명을 찍는다는 건 커머스인데 이게 뭐 메신저도 아닌데 예. 카카오도 한 3천만 명 정도. 예, 카카오는 5천만 돼요. 다 5천만 돼요, 카카오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메신저도 아닌데 2천만을 구매하는 사이트 가서 들어간다는 거는 예. 대단하네. 말도 안 되죠. 근데 1,800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늘었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하. 이게 진짜 놀라운 포인트. 여기서도 예. 저는 아직 미개척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 3천만 중에 하나세요? 아 대박. 진짜 대단하다. 국복구네, 국복구. 네, 장 기자님을 어떻게든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쿠팡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설득이 덜 됐어. 미개척 시장이 남았어. 미개척 시간. 대박. 일단 그렇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1년에 뭐 한 200만 명씩 개척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좀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 이 영업 이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이제 5.1 빌리언이면 뭐 5조, 뭐 6조 대충 이러는 거야. 분기당 네, 네. 5조, 6조 정도 하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870, 그러니까 1,000억 뭐 내외, 그러니까 매출액은 7조 정도 되는데 분기당 영업이익 한 1,000억 내외. 그러니까 대충 한 1. 몇 % 정도 나옵니다. 3분기는 왜 줄었어요 이렇게? 3분기는 이게 뭐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긴 했지만 3분기는 회사가 배팅을 많이 했어요. 뭐에다가 쿠팡 이치에다가. 우리도 한번 배달 한번 좀 더 먹어보자. 왜냐하면 이제 잘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제 내가 만약 쿠팡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쿠팡이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이 거의 비슷해. 그리고 주주들이 자꾸 종목 토론방에서 욕해.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키워야죠. 그러니까 가슴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막 질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신사업 부분에 대한 비용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옆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조정 에비타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조정 에비타라고 해서 조정 에비타는 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나 이제 스톡옵션 같은 것들 돈 안 나가는 비용 같은 거 제외한 게 이제 에비타 조정 에비타인데 조정 에비타도 비슷한 그림으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조정 에비타는 작년 3분기 이후로 계속 흑자고 어떻게 보면 요 퍼센테이지로 감안해 보면 한 4% 정도 예. 매출액 대비 한 4% 정도 조정 에비타는 벌어들일 만한 회사가 됐는데 그 이상으로는 못 가고 있다. 그게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도 그 이상으로 하기에는 그 전에는 아예 그냥 적자였는데. 그렇죠. 어쨌든 따박따박 분기별로 지금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에비타로 보면 이 지금 239밀리언이잖아요. 예. 합치면 1빌리언 4개 분기 합치면 1빌리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1빌리언 1조예요. 예. 1.3조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그래도 1년 에비타를 1.3조 원 정도 버는 회사는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같은 그쵸. 같은데. 예.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늘어나다가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로는 이 쿠팡이 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이미 가졌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예. 대충 이제 우리 거의 입점에 있는 사장님 얘기들 들어보면 쿠팡에 내는 거 엄청 많다 그러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쿠팡이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감정이입을 살짝 해봤는데 예. 사실은 생각해보면 2023년에 유통 중에 제가 막 방송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뭐야 할인마트든 편의점이든 뭐 유통을 사는 사람 중에 한국에서 좀 뭔가 이렇게 마음 편한 사업자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유통이 힘들어요. 유통 다 힘들고 경쟁이 심하고 성장률 줄어들고 막 그래서 상태 유지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좀 대단하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시장 이제 매크로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쿠팡이 이제 기대치가 잠깐 줄어드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그게 조금 더 체감이 되는데 유통시장을 고려해 보면 예. 이제 윗단에 있는 그림이 21년도 쿠팡 IR 자료고요. 아랫단에 있는 게 22년도 쿠팡 IR 자료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쿠팡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 한국 시장은 특히 이제 커머스 시장은 엄청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이야. 즉 연평균 성장률이 6% 정도는 돼. 그래서 예. 21년도에 이제 시장 규모가 438빌리언이지만 25년쯤 되면 616빌리언 정도 될 정도로 엄청 클 거고 예. 그 와중에 온라인 시장 침투율도 매우 커져서 실제로 온라인 시장 굉장히 빠르게 크는 시장이 될 겁니다가 이제 쿠팡이 주장하는 바였어요. 네. 상장 초기에. 네.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수그러들었어요. 오, 많이 숫자가 꺾였네. 달라졌네. 그렇죠. 왜냐면 퍼센테이지가 원래 연에 6%씩 성장할 줄 알았는데 즉 25년은 616빌리언 정도 될 줄 알았는데 547빌리언이 26년에 될 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였죠. 현 이제 어떻게 보면 22년 정도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21년에는 되게 신났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충 평균 쳐보면 평균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22년 되면 이제 약간 위드 코로나로 이제 성장이 좀 꺾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약간 겸손해진 거죠. 우리 사실 시장이 6%까지는 아니고 한 4% 정도 성장을 할 거야. 그리고 이 또 하얀 동그라미도 안 보여주잖아요. 네, 많이 겸손해졌네. 하얀 동그라미가 원래 이제 왜 보여주냐면 그 와중에 이커머스 침투율이 더 빠르게 올라갈 거야를 보여주고 싶은데 네. 하얀 동그라미를 안 보여주는 건 이제 이커머스 침투율도 거의 다 왔다. 약간 이제 그런 거 자료를 같네. 통해서 그런 걸 그런 거 유추해 같네. 볼 수 있는 그런 거 거죠. 같네. 그래서 약간 겸손해졌어. 2022년에 겸손해졌고 그러면 실제로 그럼 쿠팡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유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해보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조금 찾아볼 수 있긴 한데요. 예. 일단 유통시장만 보면은 유통이라고 하는 시장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이제 발표를 해요. 이 전체 매출액 중에 이 네. 유통이라는 거의 매출액이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9월에는 13.9조였는데 올해 9월은 15.3조 원입니다. 뭐 작게 크지는 않았어요. 거의 한 10% 가까이 성장을 하는데 네. 그 중에 여기 있는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이 이커머스거든요. 네. 온라인이 전체 매출액에서 47.8%에서 48.9%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늘긴 늘었는데 크게 늘지는 않았네. 아주 크게 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여기 있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분들이 조금 슬프죠. 네. 왜냐하면 땅을 자꾸 뺏겨. 노란색이 대형마트, 빨간색이 백화점, 이제 초록색이 이제 편의점인데 예. 그나마 땅을 지키고 있는 건 편의점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할인마트나 백화점은 조금씩 뺏기고 있어요. 예. 약간 슬퍼. 네.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때 보면 이 10월 기준으로 보면 예. 49.1에서 51.9로 절반 이제 넘어섰네. 이커머스가 이제 전체 유통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제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일 많이 뺏긴 게 할인마트죠.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많이 뺏기고 있어가지고 이제 백화점도 많이 뺏기고 이래저래 이제 이커머스의 침투율은 거의 많이 왔다. 사실상 더 이상 이제 이 마트나 백화점 더 이상 뺏길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한 가지 자료만 더 보면 그 통계청에서 이것도 매월 이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요 자료를 보시면 이제 어떠냐면 일단 이제 상징적인 게 9.6%.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하게 이커머스 시장은 작년 이제 9월과 올해 9월을 찾아보면
한 10% 가까이 늘었다. 예.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어요. 아까 우리 땅 자꾸 넓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10%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이커머스는 아직도 이제 성장기고, 근데 우리가 아까 첫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쿠팡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간 매출 성장률이 환율 효과 제거해 보면 18%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예. 네. 그런 거 보면 쿠팡이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전체 시장이 늘어난 것보다 더 빠르니까. 그렇죠. 일단 유통 시장 크고 있긴 한데 크는 거의 대부분은 이커머스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땅을 조금씩 뺏기고 있다. 이커머스 예. 자체는 이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 와중에 쿠팡은 18%를 늘었으니까 이커머스도 크고 쿠팡의 점유율도 커졌을 것이다. 그렇지. 예.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쿠팡만 컸냐? 당연히 쿠팡만 컸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0%를 컸는데 18%가 이제 쿠팡이 컸으니까. 이마트는 그만큼 주는 거예요 지금. 예, 쿠팡은 컸겠죠. 근데 예. 이제 오른쪽에 이 장표 잠깐만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네이버 이제 IR 자료에서 찾은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분기당 거래 금액을 표시를 해줘요. 저희는 분기당 거래 금액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네. 10조 정도 되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10.5조였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한 11.9조 원 정도 됩니다. 네이버도 많이 컸네요. 여기도 한 13%, 14, 15% 커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한 14, 15%, 쿠팡은 한 18%, 이제 나머지는 많이 쪼그라드는 예. 약간 양강 체제가 조금 더 공고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이제 규모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월에 19조가 거래되니까 거의 한 60조짜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당 60조짜리 시장인데 그 중에 6분의 1을 이제 네이버가 하고 있고 또 다시 한 6분의 1을 한 쿠팡이 하고 있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쿠팡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예. 쿠팡은 이 거래 금액 공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추만 할 수 있는데 이제 대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 합치면은 뭐 한 3분의 1 내지는 그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을 거고 그 둘은 열심히 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따지면 뭐 네. 좋은 쿠팡이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면 좋은 네. 거 같기도 하고 네. 그냥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 나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쿠팡은 이미 뭐 압도적인 이제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고 예. 시장이 계속 이제 이커머스가 자꾸 땅을 빼앗기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쿠팡은 더 많이 빼앗아가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고 아무리 네. 뭐 성장 시장이 뭐 그래도 안 오를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왜 뭘까? 대체? 뭘까? 왜 이렇게 지배력이 있는데 이 정도 이 정도 지배력이고 이 정도 성장률이면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예. 네. 왜 안 오를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장순원 기자가 안 해서. 네. 그러니까 일단 장 기자님 안 사서 그런 거고 제가 있고. 하는 순간 쿠팡 주가는 튑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주식 좀 사게. 네. 예. 얘기하고 회원 가입하기 전에 우리 네. 좀 방송으로 한번 좀 풀어주시면은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씁니까 도대체? 왜 안 쓰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배민 뭐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배민도 안 쓰세요? 그런 온라인 이런 거를 네. 신뢰하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배달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아니, 몇 년도로 살고 있는 아니 거예요? 배민을 하더라도 포장 주문은 배민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달 안 하고 왜냐면 집에서 배송 이제 안 하고. 저 이외에 다른 가족들이 시키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굳이 이제 가족이 시켜 내가 굳이 회원 가입해서 굳이 내가 내 아이들을 시킬 필요 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빠는 뭐 시켜도 잘 못해. 그냥 네. 답답해 시키지 마 이런 거지. 네. 예, 놀랍습니다. 3천 쿠팡 근데 배민도 한 2천만 되거든요. 결국 3천만 중에 하나. 예. 거의 대단합니다. 거의 뭐 유아 어린이 노인 빼고. 장순원 기자 요 정도 시장 일단 해줘야 된다. 거기에 제가 포함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좀 미개척 시장이다. 주가를 못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거죠. 도대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주가 오를만하면 끄집어 내리고 시장은 물론 정책이긴 한데 계속 파일을 계속 뺏어가는데 왜 안 오를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이제 공시 자료를 이제 조금 더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뭐 요런 얘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커머스 잘 된다고 했잖아 쿠팡이. 네. 제 쿠팡이 커머스가 잘 되는데 일단 세그먼트를 보면 커머스가 있고 이제 디벨로핑 오퍼링스라고 해서 신사업 부문 두 가지 부문을 따로 공시를 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그 세그먼트 요 매출액을 보면 그래도 아까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1, 2, 3분기가 키가 비슷했는데 네. 커머스만 따로 놓고 보면 키가 조금 달라요. 아. 3분기에 조금 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고 하는 거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커머스 자체는 예. 나름 안정적으로 크고 있긴 하다. 물론 이제 전체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은 뭐 쿠팡 커머스 비중 압도적으로 크긴 하는데 예. 성장 곡선이 그래도 조금 살아 있다. 네. 플러스 이제 에비타 퍼센테이지 보면은 이제 에비타가 전체 전년 기준으로 이제 커머스 부분이 이제 4.8%였는데 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6.7%로 올라요. 아까 전체로 보면 한 4. 몇 %라고 봤는데 커머스만 따로 놓고 보면 실제로 에비타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 예, 4.7이 아니라 4.8이 아니라 6.7입니다. 즉 우리는 연에 400 이제 거의 이제 399니까 이제 400밀리언 정도 벌고 있고 예. 1년치로 해 보면 446이니까 1.6 빌리언. 따지고 보면 사실상 우린 커머스에서 2조 원 정도는 법니다. 그러네. 우리 1조짜리 회사로 보지 마십시오. 예. 일단 요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커머스는 굉장히 잘 늘어나고 커머스는 있는데, 잘하고 있다. 예, 결국은 뭐냐? 뭐냐? 디벨로핑 신사업에서 죽쓰고 있다. 신사업이 신사업 보시면 이제 신사업이 약간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 2022년 3분기 이후로 1분기, 2분기, 3분기 오르긴 했는데 올라봤자 이제 거의 키가 맞다 보니까 예. 이제 쿠팡이 이 사실상 여기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제 쿠팡 이츠라고 이제 예상이 이츠예요? 되는데 아. 쿠팡 이츠 플러스 뭐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데 쿠팡 플레이는 따로 돈 안 받으니까 예. 그리고 대만 대만 대만이 사업. 이제 작년에 한 10월부터 했는데 그 뭐 미미할 테니까 사실상 쿠팡 이츠인데 네. 이제 쿠팡 이츠가 뭘 했냐면 이제 한 올해 3월부터 할인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로켓 와우 멤버사들한테 10% 할인해드릴게요. 할인 엄청 합니다. 예, 돈 싸움을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츠 MAU가 298만에 3월에 10월에 433만이 됐거든요. 참고로 이제 그 배민이랑 이제 하나 어디죠? 요기요. 요기요. 배민이랑 요기요는 떨어졌어요. 요즘에 이제 그 배달비도 비싸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배달 사업이 조금 이제 침체기에 있거든요. 예. 근데 쿠팡이츠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막 300만이었다가 막 400만 넘은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뭐다? 할인. 엄청 때리고. 할인은 엄청 때린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장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적자가 신사업 부분의 적자가 요때는 열심히 아꼈어요. 요때 한 44밀리언 정도 이제 하다가 한 4배 정도 이제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그냥 돈 써서 점유율을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한번 붙어보자. 왜냐하면 이제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이 윗단에 보면 커머스에서 이제 쫙쫙쫙쫙 벌고 벌어주거든요. 있으니까. 옛날에 나 이 3분기만 해도 뭐 적자냐 흑자냐 불안했으니까 좀 이렇게 작년 3분기엔 좀 졸라맸는데 이제 올해 3분기는 이제 우린 좀 이렇게 번다. 400밀리언까지 월에 이제 분기에 버니까 이제 한번 재미없는 사업이 돼버렸거든요. 예. 이제 커머스 자체는 성장률이 이제 거의 멈추고 하다 보니까 한번 붙어보자. 덤벼라 배민. 싸우자 배민. 할만하죠, 할만하죠. 네, 싸우자 배민에서 배민작 같은 경우는 MAU가 내려가면서 여기는 이제 할인을 막 땡기고 물론 할인만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취했겠지만 한번 붙어보자. 아니 그걸 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똑같은 식당이에요. 네. 똑같은 메뉴를 하는데 여기는 네. 배달비가 2,000원이 더 싸. 네. 그럼 당연히 쿠팡에서 시키는 거죠, 뭐. 그렇죠. 쿠팡이 또 비슷한 끼리 선수끼리 붙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데 일가견 있는 회사 아닙니까? 한번 했죠. 돈 싸움으로 한번 이겨봤잖아요. 네. 맛을 알잖아요. 네, 내가 한번 맘먹고 덤벼 보면 무섭다. 예, 옛날에는 이제 뭐 뒤에 뭐 손정형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커머스에서 따박따박 벌어주는 있으니까. 이제 400밀리언의 수익 이제 이익이 있다 보니까 예. 내 뒤에 일단 따박따박 벌어주는 이제 커머스 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좋아요. 라고 딱 붙은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400밀리언을 분기당 이제 커머스에서 벌어도 이제 신사업에서 이제 160밀리언을 까먹으니까 사실상 이제 영업이익 이제 에비타 자체는 이제 커머스는 올라가고 네. 이제 그 뭐 신사업은 내려가니까 대충 비슷한 수준.
매출액 대비 한 4% 수준 정도를 맞추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이 회사는 만약에 신사업이 없다고 치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예전에 네. 회계사님께서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네. 그 쿠팡이 돈 네. 조금씩 버는 게 중요하냐, 네. 봤을 때 덩치가 점점 커지는 게 중요하냐, 그쵸. 주주들 입장에서 그쵸. 그걸 봐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해 주셨던 너무 정확한 오, 지적이신데. 예습까지 하고. 네, 예습한 게 아니라 그때 막 제가 한 거 글로 옮기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한 번 더 공부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한번. 텍스트로 남기다 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언더스탠딩 텍스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월 1,000원.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의 가장 큰 니즈는 이제 커머스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 그게 첫 번째 선택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선택은 커머스는 어떻게 보면 쿠팡 입장에서는 잡은 물고기예요. 얘는 이미 알아서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땅 따먹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유통의 땅 자체가 연평균 4%밖에 성장 안 하고 이커머스 침투율도 이제 거의 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거의 다 왔단 말이죠. 예. 잡은 물고기는 이제 사실은 주주들이 재미없어 하잖아요. 원래 주식은 변동성을 먹고 자라는데 변동성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 제일 액티브했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핵노잼인 회사가 된 거예요. 다 먹어버렸어. 커머스만 보면은 너무 이건 핵노잼이란 말은 재무적으로는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정감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하방이 단단해진 거예요. 안 내려가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네. 좀 조바심을 느낄 수도 있죠. 주주들이 야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야 S&P 300 올라갈 30% 올라갈 동안 0%는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조바심 느끼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도 인센티브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결정을 그렇지 우리는 원래 노재민 회사가 아니 유재민 회사여야 되는데 우리 다시 초심을 찾자. 야생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좀 네. 궁금함이 있습니다. 네. 이 쿠팡은 그래도 쿠팡의 커머스는 음. 다른 데하고 쿠팡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쿠팡맨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우리는 뭐 하루 만에 딜리버리 합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를 막 깔았잖아요. 깔았죠. 그게 처음에 적자가 되더라도 어쨌든 네. 그 깐 인프라 때문에 지금의 쿠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흑자 됐어요. 네. 근데 커머스 아니 배달은 뭐 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이거 사이트만 다르지. 기사는 어차피 똑같은 기사가 오는데. 똑같은 시간이 뭐 다르지도 않아. 시간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 뭐가 다른 게 없는데 그러면 쿠팡 이츠가 네. 지금 막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펴는데 네.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럼 뭘로 차별화를 할 거냐? 네. 아마 그걸 잘 이제 모르겠던데요. 쿠팡 로켓 와우와의 시너지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배달이 됐든 배송이 됐든 어쨌든 딜리버리 하는 건 마찬가지고 이 안에 뭐 내가 좀 이렇게 물류 투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재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진짜. 도대체 왜 쿠팡이츠를 그렇게 달리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첫 방송하면서 그랬거든요. 예. 쿠팡은 로켓 쿠팡이츠 접어야 된다. 이거 돈만 까먹는데 왜 자꾸 하냐 했는데 어쨌든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애지간한 사업은 이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1조 2조짜리 시장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규모가 이미 1년에 몇십조 하는 회사인데 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조짜리 시장 했어요라도 해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결국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결국 한국에서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게 뭐냐 몇 가지 없어요. 의식주 의식주밖에 없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의도 먹고 싶고 식도 먹고 싶은데 근데 식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되고 결국은 이제 느끼는 게 이 뭐 IT 사업 특히 개인 B2C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습관과의 전쟁이에요. 얼마나 습관적으로 이 앱을 켜서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지 사람들이 원래 일상적으로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뭔가 물건을 살 때 뭐 네이버를 킬 거냐 쿠팡을 킬 거냐는
평소에 내가 해왔던 습관에 따라 움직이지. 그렇지. 이게 뭐 100원 더 싸고 안 싸고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처음엔 중요한데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써서라도 내가 예전에 한 번도 이제 배민 안 썼던 예를 장 기자님 같은 경우를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잘 꼬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쿠팡이츠를 한 두세 번 쓰게 만들어. 그럼 저분은 이제 치킨 먹을 때 쿠팡이츠를 킬 거란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그거를 믿는 거지. 네. 한 번이라도 한 번이 어떻게든 비교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정말 막 먼저 꼼꼼하게 들어가고- 하는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장기자님 한 두 번 시키면 할 거란 말이죠. 습관을 만들어 주는데 돈을 그런 비즈니스를 본인들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큰 시장에서 내가 습관을 만들면 어느 정도 이제 리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이제 얘기해 보면 네. 결국은 이제 쿠팡의 이제 시가총액이 예. 이제 300억 달러 이제 30빌리언에서 이제 본드 붙여놓은 것처럼 위아래로 그냥 안 움직이거든. 가만히 막 물결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쿠팡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그 300빌리언이 맞냐 적냐.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야 되고 예. 비싸다고 생각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요거 예. 한번 보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쿠팡의 시가총액은 30빌리언이에요. 예. 300억 달러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23년 3분기 기준에 조정 EBITDA가 239밀리언이에요. 얘를 그냥 단순히 무지성으로 이제 곱하기 4 하면 1년치가 될 거잖아요. 예. 1년치 기준으로 하면 1빌리언 조금 안 되는데 그 대충 1빌리언이라고 반올림해서 해봐요. 1빌리언이라고 치면은 결국 이 회사의 주가인 30빌리언은 네. 1빌리언으로 나눠보면 한 30배 정도 돼요. 그러네. 네. 즉 이 회사는 조정 EBITDA 대비 한 30배 정도 된다. 이 30배의 의미는 상당히 고도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배수예요. 그렇죠. 예, 30배 그렇죠. 정도는 꽤 고도성.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사실상 이 에비타가 이 239밀리언의 에비타가 사실은 쿠팡 이츠가 다 까먹어서 그렇지 돈 잘 버는 커머스만 만약에 따로 떼서 기업 가치를 책정해 보면 어떨까? 또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똑같은 300억 달러인데 커머스만 따로 떼고 보면 300밀리언이거든요. 적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44 이제 사실상 0.4니까 44 16 하면은 1.6빌리언이에요. 얘 1.6이 오타긴 한데 1.6으로 나눠 보면 예. 30빌리언 1.6으로 나눠 보면 19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 예. 배수는 정확한데 예. 19배 정도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대충 이제 성장은 할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고도 성장까지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비즈니스 보통 이제 에비타 대비 20배 정도 나오거든요. 예. 이제 시장은 이제 둘 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커머스만 따로 떼고 보면 이제 성장 매력은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성장은 할 거니까 한 20배 줘도 될 것 같고. 네. 그치만 이 회사는 다양한 신사업을 영위하니까 신사업 그래도- 가치를 고려해 보면 고도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러면 30배를 줘야겠다. 이제 이 주가의 30빌리언이라는 주가는 대충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네. 대충 이제 시장은 정확하구나. 그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는 일단은 이제 분기별로 2022년부터 23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이제 쭉 펼쳐보면 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1점 몇 퍼센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활성 사용자 수는 1,800에서 2천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네. 2천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뭐 놀라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지표가 이거거든요. 요 매출액을 활성 사용자 수로 나눠 보면 1인당 분기에 한 300달러 정도 써요. 아하.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거의 그냥 유지. 살짝 늘긴 하는데 원래 근데 일반적인 이커머스에서 활성 사용자가 수가 늘면은 이 1인당 매출액이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쿠팡의 위험이기도 하고 대단한 거기도 하고. 유지밖에 할 수 없는 게 쿠팡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쿠팡 입장에서는 성장을 하고 싶잖아요. 네. 성장을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내는 둘 다 필요한데 성장을 하려면 이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거나 폭발적으로 저게 늘어나. 1인당 객단가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아무리 봐도 이 활성 사용자 수는 일단 장 기자님이 가입하지 않는 이상 안 늘어날 것 같아. 웬만하면 안 웬만 외지가 아무리 어떤 유혹을 해도 잘 안 넘어가. 그럼 쓸 여기 사람은 나 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천장이 존재하거든요. 예.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결국 해외밖에 없어요. 아. 근데 쿠팡이 일본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대만은 지금 작년부터 해서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숫자로 보여줄 만큼 이제 임팩트 있는 숫자는 몇 년이나 지나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활성 사용자 수는 닫혀 있고 예. 1인당 매출액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에 300이니까 그냥 월에 1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냥 월에 한 100달러에서 고정인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번에 명품을 인수했나?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온라인 쇼핑 카테고리에서 예. 메이저한 카테고리가 뭐냐. 이 아까 그 통계청 자료에서 이제 캡처한 걸 따보면 네. 이 월에 우리나라에서 한 19조, 한 20조 정도를 사람들이 이커머스에서 쓰는데 네. 주로 뭘 씁니다를 보면 일단 제일 큰 게 음식료품이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예. 먹는 거 쿠팡 많이 하죠. 네. 요즘 쿠팡 프레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물론 좀 더 강화하고 싶긴 하지만 괜찮아요. 음식 서비스. 이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게 배민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예, 이 배민이 이기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여긴 트라이를 막 하는 거 왜? 이 1인당 매출액 올려야 되니까. 이 카테고리가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예. 일단 쿠팡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생활용품. 이거는 비중이 제일 작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탑 5만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예. 있는데 어쨌든 탑 5 중에 요거는 우리가 압도적인데 배고프죠. 왜 사람들이 이거만 하니까 월에 10만 원만 쓰는 거야. 20만 원, 30만 원 쓰게 하려면 일단은 배달도 좀 많이 시켜 드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여행 여기 야놀자 여기 어때를 또 이겨야 되는데 여기 또 애매해. 네이버도 있고 막 여행도 있긴 한데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예. 여기 어때를 인수하거나 뭘 또 새로운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약점이 이거죠. 의복. 의복 많이 파는데 이 쿠팡으로 옷을 많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쿠팡으로 옷 검색해 보면 살 게 별로 없어. 진짜 별로 없어요. 쿠팡은 진짜 의류가 안 좋습니다. 예, 진짜 살 게 진짜 없어요. 살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간질간질한 영역이 요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영역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3분기에 달리기 시작한 것도 야 여기 탑 2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좀 한번 비벼보자. 시장 규모로 우리가 1, 2조짜리 시장 할 거 아니고 수십조짜리 시장을 일단 들이대봐야지. 그러니까 요거 일단 들이대고 있고 얘도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여기는 아직 가시적으로 일단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분명 여기도 군침이 많이 흘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 만만치 않아요. 어. 인파파크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군침 많아요. 흘리고 있을 예.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게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옷도 무신사가 있어서 만만치가 무신사도 않습니다. 있고 여성은 여성 따로 예. 뭐 남성은 남성 따로 뭐 명품 따로 버티컬 플랫폼들이 막 이제 공고하게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아쉬운 거죠. 쿠팡 이걸 입장에서. 보니까 쿠팡 입장에서 도전이 만만치가 않네. 네, 그러니까 다 각 영역에 이제 이 강자들이 대빵들이 이미 있어. 있어. 내가 있어. 네이버만 제끼면 될 줄 네, 알았는데. 그러니까 생필품은 내가 어떻게 탑 원이 됐는데 네. 좀 땅 따먹기를 좀 더 하려고 보니까 거기 또 그 동네에 또 일장들이 또 있네. 야, 도장 깨기를 다 해야 되는데 예. 뭐 어떻게 도장 만만치 다 않아. 도장이 300개야. 예, 그래서 저 영역을 다 먹고 싶은데 왜냐면 월에 100달러밖에 안 쓰니까 고객들이 200달러, 300달러 써야 우리가 성장이 가능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간절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트라이를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막 요즘엔 뭐 무슨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도 한다 그러고 예, 뭐 예.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그리고 이래저래 이제 영역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넓히는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넓히려고 하니까 아무리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의복 같은 경우는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쿠팡은 절대적으로 이성에 기반한 이제 절대적으로 이성에 기반한 이제 쇼핑몰이거든요. 왜냐면 왠지- 가성비와 이 네. 그거니까 이 효용이 사람이 쿠팡에서 싼 옷을 시켜도 네.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쿠팡에서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그러니까요. 물론 쿠팡이 물론 좋은 옷을 팔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쿠팡 럭셔리라고 해서 그 카테고리를 열심히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긴 한데 쿠팡 럭셔리는 왠지 안 어울리는 조합의 합계 같잖아요. 맞아요. 쿠팡은 이성이고 럭셔리는 감성인데 아니야. 이 약간 이성 플러스 감성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애매하단 말이죠. 약간 그래요. 애매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물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진 거지. 야, 내가 럭셔리인데 이제 어쨌든 그 세 가지 음식이나 여행, 의복 뭐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 지대로 하고 싶은데 플러스 하면서
이제 지역별 다각화도 하고 싶은데 이제 국내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두 가지 간지러움이 있거든요. 국내를 벗어나고 싶다. 매출 카테고리를 좀 확장하고 싶다. 두 가지 이제 간지러움이 있는데 매물이 딱 떨어진 거죠.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명품 대기업 이제 파페치라는 명품 플랫폼이 있는데 네. 거기가 요즘 이제 월급을 못 준대요. 어려워져서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준다고 하니까 저기 막 힘들고 하니까 이제 저기 내가 인수하면은 글로벌과 부족한 럭셔리 이미지 두 가지였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으로 늘리고 이쪽으로 늘리니까 이제 두 배로 이제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이거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쿠팡 입장에서 매우 크다. 근데 그 회사가 엄청 어려워졌다면서요. 어렵죠. 잘 안 되는 회사 아닙니까? 어렵죠. 한번 저 재무제표 따와봤어요. 상장사니까. 참고로 이 회사 같은 경우 주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데 아이고야. 모자를 하나 그렸죠. 이제 모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코로나 모자, 코로나 모자 하나 그렸고요. 이제 왜 모자냐면 이제 0.64. 지금 0.64인데 완전... 잘 나갈 때는 64일 때도 있으니까 10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와. 주가가 이제 100분의 1로 떨어지면서 지금 시총이 이제 2억 불 정도인데 이제 잘 나갔을 때는 이제 200억 불 이상을 찍었던 거지. 그러니까 한 30조, 30조 정도를 찍었던 회사였는데 거의 지금 쿠팡이 아까 300억 불이었으니까 사실 쿠팡에 준할 정도의 위험을 찍었던 회사였는데 이제 지금은 떨어진 이유가 이제 이 실적을 보시죠. 2020년에 21년 이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거든요. 왜냐면 코로나로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명품을 자꾸 사. 이커머스도 크고 명품 시장도 자꾸 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적자가 저렇게 많이 납니까? 이제 달린 거죠. 선투자한 거죠. 막 해가 선투자의 영업 적자 나지만 이때 막 투자도 잘 받았어요. 이때 막 중국 기업이랑 막 명품 기업들한테 조 단위로 투자 받고 그랬어요. 왜?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조 단위로 투자 받고 했는데 투자금으로 달렸군요, 여기도. 달렸죠.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장사다 보니까 분기별 이제 실적 공시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파페치가 2023년 올해 3분기에 실적 공시를 포기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차마 공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11월 말인가 이제 컨퍼런스 잡아놨고 컨퍼런스를 취소했어요. 기자들 오지 마. 우리 실적 공시 안 할래. 그러고 나서 한 마이너스 70%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0.64 주식이 된 거고 지금 일단 이 회사 2022년에 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빌리언에 거의 육박한 조 단위 수준의 영업 적자를 보죠. 이게 8억 불이고 8억 4천만 불이거든요. 야, 저거 잘 못하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장난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겠죠.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이제 이지 떠가지고 이 회사가 이게 재무제표도 그렇게 자세하게 공시 안 해요. 파페치 같은 게 왜냐하면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막 디테일한 공시도 없어가지고 저도 분석을 잘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2022년에 영업 활동에서 한 6천억 이상을 까먹습니다. 1년에 5천억 이상을 까먹고요. 이 숫자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현금 잔고가 20년에 1.5조 정도 이제 있었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 1.2조 그냥 1,000원으로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조 단위 현금을 조달해요. 차입금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포함해서 어쨌든 조 단위 현금을 조달하고 그치만 써요. 많이 쓰죠. 영업 활동을 통해 많이 쓰는데 현금이 결국은 1.5, 1.3, 7천. 그러니까 대충 이제 원화한 산한 8, 9천억 정도의 현금이 남았는데 이때 22년 말에 차입금과 현금 잔고가 이제 역전이 되죠. 즉 이제 현금으로 차입금을 못 갚을 정도의 현금이 됐고 이 회사가 1년에 영업 활동에서 이제 5억 달러 정도 이제 적자를 보다 보니까 요 상황이 지속되면 영업 적자 혹은 영업 활동 현금으로 수준의 적자가 유지가 되면 23년에 현금이 이제 앵꼬 나는 거는 기정사실화였고 실제 지금 23년 12월에 월급을 준해만에 줬대요. 근데 어쨌든 월급을 준해만에 할 정도로 현금이 매우 어려워져서 이 회사가 이제 이번 달에 파산하네, 저번 달에 파산하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쿠팡이 본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기업이네 거의.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도대체 이제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살릴 있을까?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인수하긴 했겠죠. 그렇죠. 살릴 수 있다라고 봤을 것 같고요. 요 장표 좀만 보여드리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네. 뭐 하는 매출액이냐면 이제 그 뭐야 명품을 주로 어디서 유통되냐고 보면 유럽에 보면 부티크들이 있습니다. 도매상. 네. 도매상 막 수천 개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발품 파서 찾아다닌 거야. 예. 도매상 아저씨 사장님 오프라인으로 장사하니까 좀 힘드시 코로나니까 사람들도 잘 안 오고 힘드시죠. 저희가 온라인 솔루션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당신네 제품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수수료 30% 주세요. 어. 실제 수수료 30%나 받아요. 예. 명품 비싼데 하나에 막 몇백만 원 30% 받거든요.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도매상 입장에서는 안 그랬으면 못 팔 건데 이 회사가 유저도 모아주고 어쨌든 마케팅 측면에서 그래 30%는 낼만 하지. 예. 내 마진이 한 4~50% 정도 되니까 그거 희생해서라도 팔자라고 해서 이제 달려갔거든요. 예. 네. 달려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2020년, 21년에 그렇게 해서 매출을 확 뽑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깝잖아요. 네. 네. 이 브랜드들도 이제 점점 이제 원래는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원래 전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 솔루션 진짜 잘 만든대. 그래서 솔루션 도입 막 하다 보니까 점점 무슨 생각이 날까요? 본전 생각이 나죠. 야 30% 씨. 좀 센데? 내가 임마 내가 구찌인데 내가 물론 구찌가 30%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중간에 이제 도매상이 줬을 텐데 어쨌든 본전 생각에 서서히 이제 서드 파티들이 맞아요. 이게 막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자체적인 어떤 채널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근데 쿠팡이 그럼 뭘 보고 들어갔을 거냐? 이 파페치의 이제 공시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기사 보면 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럭셔리 시장은 390빌리언짜리 시장이야. 즉 400조 환산하면 거의 500조짜리 시장이야. 엄청 큰 시장. 엄청 큰 시장이 500조짜리 시장인데 지금 이제 온라인 페넌트레이션 침투율이 20% 정도 팔리고 있어. 22년에. 예. 근데 2030년쯤 되면은 반드시 30% 정도의 페넌트레이션은 나올 거고 침투율은 나올 거니까 온라인 시장은 지금보다 50% 이상 클 거야. 그러니까 500조짜리 시장이면 150조짜리 시장은 될 거야. 온라인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쿠팡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죠. 그치. 내가 목표로 했던 시장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의 규모의 시장에서 세계 1위래. 세계 1위인데 지금 힘들대요. 많이 힘들대. 근데 내가 일단 여기 적자 규모 감안해 보면은 대충 1년에 한 7, 8천억 정도 적자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년에 에비타가 1.6빌리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2조 원 정도의 우리는 이제 에비타가 나오는 회사인데 어쨌든 2조 원 정도를 거기 너네 한 7, 8천억 정도 적자 보니까 당분간 그걸 단숨에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 정도는 내가 1, 2년 감수하면서 7, 8천억 적자 보면서 서서히 적자 줄이고 그리고 이게 이 명품이라는 게 경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어쨌든 지금 제일 불경기니까 네. 최저점이란 말이죠. 이때 만약에 다시 금리 내려가고 호황기가 찾아오면 그때까지 버틸 수만 있으면 괜찮다. 우리는 좀 떡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저 궁금한 게 네. 쟤네들은 뭘 하느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까먹었대요? 일단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예. 창업자 자체가 네. 엄청난 이제 공격수예요. 돈을 일단 일단 마케팅. 물 쓰듯이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 들어오면 내실을 다진다기보다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명품 플랫폼인데 원래 중개만 해주는 플랫폼인데 네. 자꾸 브랜드를 막 삽니다. 브랜드도 사고 막 화장품도 사고 막 신발 매장도 사고 그리고 매장도 막 원래는 온라인만 하다가 오프라인 매장도 막 늘려요. 그러니까 예. 막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투자 유치를 굉장히 잘했고 주가도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있고 완전 위워크네 위워크. 네, 그러다 보니까 돈 일단 확장하는데 돈 굉장히 많이 쓰는데 투자한 것 중에 잘 된 게 없어요.
브랜드 인수한 브랜드 그 매출액이 줄어들고 예,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어. 일단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자체도 굉장히 조직 많이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공격적으로 이제 뭐 마케팅비나 이런 거 소비하면서 판관비를 굉장히 많이 아낌없이 씁니다. 물론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빨리 클 수 있었던 거지만 불경기에서는 요게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일이 이제 최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인수합병만 안 했으면 네. 현금을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호경기 오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의 파페치라는 회사의 창업자가 그런 이제 아낌없는 공격을 통해서 투자 유치하고 막 성장했던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땐 노를 열심히 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쿠팡이 뭔가 이렇게 좀 비용을 통제하고 네. 좀 이렇게 정상화만 시켜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그렇게 있겠네요. 프로젝션을 했을 겁니다. 쿠팡이 그런 거 좀 잘하거든요. 단돌이하고 막 이게 쥐어짜고 짜고 말을 쓰건 1%씩 쥐어짜고 이런 거 잘하고 봤잖아요. 이게, 우리들 실제로 보고 우리가 딱 들어가서 내가 이거 파이낸셜 프로젝션 제대로 하고 이렇게 1%씩 쥐어짜면은 이게 하면 된다.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견적이 섰을 거고 감수가 감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약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쿠팡이 과연 예. 그 정도 막 7, 8천억 정도 적자를 보는 회사를 끌어안을 정도로 여유가 있냐. 그리고 뭐 5억 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 6,500억 환산하면 6,500억인데 네. 6,500억을 딱 쾌척해도 될 정도의 이제 여유가 있는 회사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캐시가 이제 4조 8천억이 아니죠. 환산하면 한 이제 6조 가까이 있을 텐데 네. 캐시가 많아요. 많은데 물론 이걸 다 쓸 수 있는 캐시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벤더들, 우리 공급 사장님들한테 줘야 되는 이제 납품업 이제 벤더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미리 돈 한 매입 3개월 채무, 외상 매입금이거든요. 땡겨와 가지고 있죠. 쿠팡. 얘가 1년 사이에 1조가 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금 늘어난 거에 사실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줘야 거거든요. 되는 돈인데. 근데 막상 이제 여기 이게 2달 조금 넘어요. 지급 기간이. 네. 근데 쿠팡이 매년 국정감사에 가거든요. 맨날 국회의원한테 혼나요. 너네만 왜 맨날 2달이야? 근데 위법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딱 60일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그 맥시멈 채우는 거예요. 위법은 아닌데 이제 자꾸 이제 너무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래저래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막 두드려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여기를 좀 한 달로 줄이나? 물건 판 다음에 그 공급한데 2달 있다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2달 동안 내가 갖고 있다가 돈. 그것도 구매 확정 이후 2달이니까 사실은 결제일과 이제 이제 지급일 사이엔 2달에서 2달 반 정도까지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길죠. 진짜 꿀 빠는 비즈니스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 대금 지급 기간을 한 달로 줄이겠습니다 하면은 한 3조 정도는 써야 돼. 캐시를 일시불로 써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가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올해 거의 처음으로 그 외상 매입금 대비 현금 잔고가 올해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흑자가 나니까 그래도 이제 현금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차입금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쇼텀 바로잉과 롱텀 대비 뭐 대충 한 그러니까 7억 불, 한 8억 불 정도 되는데 대충 1조 원 정도 차입금이 있는 거거든요. 뭐 기업 규모 감안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커머스에서 한 1.6빌리언 정도 에비타가 나온다고 하고 그냥 합쳐 보면은 거의 1.2빌리언 정도 이제 에비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1조 원을 벌어도 여기 이제 현금으로는 보시면 이제 프로퍼티랑 이퀴먼트를 구매하는데 7억 불, 6억 불 정도 쓰거든요. 3개월, 9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확장은 계속 해야 되니까 연에 한 7, 8천억 정도는 꾸준히 이제 물류 투자를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해줘야 되니까 이제 쿠팡이 막 1조 원을 버네, 1.5조 원을 버네 해도 그거 투자해야 되는 거 7, 8천억 까고 이래저 이제 금융비용 까고 혹시 국회의원 뭐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한 달 대급 기간을 줄이고 하면은 캐시 안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팡도 영혼을 끌어 나름 끌어모은 거예요. 끌어모은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 에비타는 에비타고
영업이익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돈이 계속 돌잖아요. 네. 쿠팡 돈이 계속 도는 회사니까 그래도 뭐 그걸로 막는 거죠. 그걸로 할 수는 있을 네. 거는 같네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파페치가 정상화가 안 된다. 예. 한 7, 만약에- 8천억 정도 이제 까먹는데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바닥 이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거거든요. 피 흘리면서 내 그 정도 체력은 되지 하면서 꽉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더 내려갈 길이 남았다. 아이고야. 그럼 같이 깔아놓는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쿠팡이 원래 써야 되는 이제 물류 투자랑 해외 진출이랑 로켓 와우 뭐 예. 이치에 써야 되는 돈까지도 못 쓰게 될 정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기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규모의 투자예요. 그럼 만약에 이 파페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거의 이제 성장 미래 성장까지 까먹으면서 현금도 무지막지하게 까먹는 예. 몇 조 단위의 이제 캐시를 까먹는 어마어마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고 그게 예. 워스트고 정리형 한 번 더 불러야 되는데. 뭐 정의열 누가 됐든지 물론 망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네. 기업의 성장 정도는 상당히 많이 까먹을 거다. 근데 베스트 케이스는 이거 BEP 넘기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진출도 가능해지면서 카테고리도 이제 패션 럭셔리 카테고리도 늘어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30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60빌리언, 90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될 수, 더블 트리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포텐셜을 보여주는 회사가 될 거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제3의 기업을 또 인수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행 플랫폼이라든지 뭐 어떤 뭐 배달 플랫폼 뭘 인수를 딜리버리 히어로를 사버릴지도 모르지. 네. 어쨌든 뭔가 그런 것들을 사면서 카테고리 하나 덜 늘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그때부터는 믿음이 생기겠지. 야, 쟤네 파페치를 정상화시켰어. 다른 거 사면은 그것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가 만들 수 있는 회사 되는 거죠. 저는 쿠팡이 예. 당근을 인수하면 좋겠어요. 당근. 당근이요? 네. 진짜 그거 불편하거든요. 당근은 네. 진짜 좋은 플랫폼인데 네. 이거 10,000원짜리 막 갖다 너무 불편한데 그쵸. 쿠팡맨이 와서 알아서 착착착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대박이지. 파페치부터 살린 다음에. 일단 파페치가 급하니까. 그리고 당근은 아직 중고 시장은 이제 쿠팡이 보기엔 작은 시장이죠. 왜냐면 잘 놀고 있는 시장 자체가 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위험과 기대가 같이 있다. 워스트와 베스트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회사였거든요. 3분기까지. 왜냐면 너무 따박따박 벌어가니까 재미없다가 다시 익스트림한 회사가 됐어요. 제 야수의 심장을 느껴요. 오, 베스트를 벼랑 끝에 섰네요. 베스트를 믿으시면 투자하시고 네. 워스트를 믿으시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파페치 인수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계사님, 어우 진짜 흥미진진하네. 쿠팡, 자 하여튼 뭐 화이팅 한번 하시고, 네. 요번에 인수한 거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